아주 사소한 말이라고 해도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다면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써야 돼요. 하수가 쉬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대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야, 그렇게 담배 피다 죽어. 이런 말을 할 때 친구가 말을 하면 웃기지 말라고 핀잔을 주죠. 근데 그렇게 담배를 피우다간 죽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하면 진짜라고 믿고 담배를 끊죠.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신뢰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이유는 의사의 인격이 고매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물어봤다면 당연히 그 말에 신뢰감을 가지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명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전문가라는 확신을 심어주거나 아주 사소한 말이라고 해도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다면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써야 돼요. 그 말투 첫 번째, 전문 용어를 사용해라.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싶거나 생소한 분야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왔는지 궁금하게 돼요. 아무리 검색을 하고 아무리 추천을 받았어도 말이에요. 상대방이 생소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신뢰가 느껴지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인식이 생겨서 믿고 맡기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은 세일즈맨이 전문성이 느껴지는 화법을 사용한 경우에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66.7%나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21.6%밖에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문성이 느껴지는 화법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설득할 때는 전문성이 느껴지도록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라. 어디서 주워들은 말은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전문 영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나 가능해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우트를 물어보면 더 명확해져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주워들은 말을 아는 척한 거예요.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 증명되겠죠. 세 번째, 권위 있는 출처를 사용해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뇌피셜인지 진짜 전문성이 있는 내용인지 궁금해해요. 뇌피셜을 진짜라고 믿었다가 피해받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 하죠. 잘 모르는 일일수록 사람들은 대체로 권위 있는 매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TV 뉴스도 어떤 앵커가 하는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져요. 신뢰도가 높은 앵커가 전하는 뉴스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믿을만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자신의 말의 신뢰를 높이고 싶다면 논문, TV 뉴스 중에서 공신력 있다고 생각되는 매체, 정부기관의 발표, 권위 있는 교수 등 이렇게 신뢰 있는 내용을 갖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전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개인의 신뢰성, 개인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별개로 그 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인터뷰 기사나 기획 기사, 책을 읽을 때 내용은 대략 기억을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이름은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 것들은 메모하고 기억해 놓으면 대화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죠. 누구누구 박사는 그것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라든지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그 신뢰성은 자질, 전문성, 경력, 호감 등으로 생기게 됩니다. 전문성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하수는 쉬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고요. 중수는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고 고수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말한다고 하죠. 하수가 쉬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드디어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번째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내용.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대화에 섞어서 대화를 하면 전문성 있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니더라도 깊은 지식을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얕보이지 않아요.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프로이트의 사소한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 같아 보입니다. 요즘 MBTI 다들 알고 계시죠?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지만 자기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MBTI 진단을 하면 오히려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제가 전문가 같아 보이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MBTI의 이론의 출처를 말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고수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던 전문 지식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해서 적절히 대화할 때 섞어서 설명하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도 있게 대화하는 방법들, 아주 짧은 시간에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이력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나의 직업을 알려주지 못할 때 대화의 내용 안에서 나를 신뢰감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말의 내용 안에서 그 전문성을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